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밭에서 꼭 해줘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추운데 웬 봄인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1월달, 1월 중순인데요. 그리고 올해 입춘을 보게 되면 2월 3일로 조금 있으면 24절기 중에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먼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날이 풀린다라고 한다면 겨울 밭에 나가가지고 오늘 설명드릴 4가지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밭 정리인데요. 사실 부지런한 텃밭지기 같은 경우에는 가을 거지를 마무리하고 고추대라든지 비닐 멀칭을 모두 걷어내고 퇴비까지도 뿌려놓은 그런 텃밭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 농가가 아니라 특히나 주말 농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밭 정리를 봄이 돼서야만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겨울 동안에 이렇게 밭 정리를 해두게 되면 이른 봄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을 다른 텃밭보다 더 빨리 심어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비닐멀칭 제거 같은 경우에는 꼭 쓰레기 종량 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려주셔야 되고요. 절대 밭에서 소각하거나 또는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비닐멀칭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별로 지정 장소에다가 이 비닐멀칭을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멀칭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쓰레기 종량 봉투로 구입해가지고 버려주시면 되고요. 그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시나 이렇게 지자체에 물어가지고 혹시 지정 장소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대도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고추대를 남겨두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수분기를 말리고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퇴비칸에 옮기곤 하거든요. 이렇게 건조가 된 고추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덜 나가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운 겨울에 이렇게 고추대는 물론이고 고추끈까지 제거하면서 철거하기가 조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을 거지가 마무리된 이후에 즉시 이 고추대를 철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 정리를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밭에서 나온 고추대라든지 다양한 농작물 잔재를 태워서는 안 되거든요. 겨울과 초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조한 기후 탓에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주변 텃밭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밭에서 이 농작물 잔재를 소각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밭이 정리됐다라고 한다면 텃밭에 미리 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뿌려주시면 참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았어요. 총 4가지를 뿌려주게 되면 벌레 걱정 없이 농작물을 조금 쉽게 재배할 수 있다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퇴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퇴비 말고 우박이라든지 또는 화학비료도 미리미리 뿌려두면 어떨까요? 화학비료와 우박 같은 경우에는 밭에 NPK, 질소인산 가리와 같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양분도 물론 보충해 줄 수 있지만 미생물에 먹이를 줌으로써 미생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선 텃밭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는 미리 뿌려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화학비료라든지 우박과 같은 천연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심기 한 달이나 또는 일주일 전에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되면 우박 같은 경우에는 천연비료이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3, 4주 전에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화학비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합비료일 것 같아요. 복합비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뿌리게 되면 특히나 복합비료 안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이 금방 용찰되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일주일 전에 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퇴비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1년까지 그 효과가 텃밭에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뿌려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오히려 더 텃밭을 비옥지게 만들어줄 수 있고 특히나 퇴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식된 퇴비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뿌려가지고 퇴비가스를 미리미리 빼주게 되면 작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비가스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밭을 갈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노토리를 친다고 말하죠. 이렇게 밭을 갈기 전에 겨울 텃밭에 남아있는 작물들을 모두 수확해 주셔야 돼요. 텃밭에 남아있는 수확 작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시금치와 냉이 그리고 김장 배추가 일부 남아있거든요. 김장 배추를 일부 남겨서 어떻게 쓰려 하지?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김장 배추를 남겨둬가지고 이듬해 봄에 김장 배추 꽃과 줄기를 수확해 먹는 편입니다. 김장 배추 꽃과 줄기는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어찌 보면 텃밭에서
이 김장배추를 월동시킨 텃밭지기만이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작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 김장배추를 일부 남겨가지고 월동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냉이와 시금치는 아주 대표적인 월동 작물이죠. 저 같은 경우에 시금치와 냉이를 가을에 씨앗으로 파종하고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 그리고 이렇게 밭을 만들기 직전까지 수확해 먹는 편이에요. 얇은 흰색 부직포를 몇 겹 덮어두게 되면 겨울에도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직포를 덮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이 오기 직전 또는 봄이 온 다음에 바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시금치와 냉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밭을 갈기 전에 수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해살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옮겨 심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시금치와 냉이 같은 경우에는 한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하고 마무리할 수 있지만 당귀라든지 둥글레, 방풍, 원추리, 땅두릅, 그리고 삽조와 눈개승마 같이 여러 해살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작물들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텃밭 한 공간에 여러 해살이 작물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계획 없이 이와 같은 작물을 텃밭에 심었다라고 한다면 옮겨 심기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마치 모종을 옮기듯이 삽을 파가지고 옮겨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밭을 만든 다음에 다시 심기 하거나 또는 지정 장소에 옮겨가지고 여러 해살이 작물만의 밭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2월 말에서 3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작은 텃밭의 경우에는 작물 심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야지만이 텃밭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른 봄에 작물을 심게 되면 병충해 걱정 없이 그리고 풀 걱정 없이 작물을 재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유기농 재배를 도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텃밭 가꾸기를 하게 되면 4월 말에서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렇지만 물론 이때에도 이와 같은 작물을 심어도 상관없지만 이때 심게 되면 벌레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작물만 쑥쑥 크는 것이 아니라 풀도 폭풍 성장하기 때문에 풀 관리 또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미리부터 조금 빨리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들을 고려해가지고 밭 정리라든지 퇴비 뿌리기 그리고 노터리 작업을 해두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작물들을 심어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처음 텃밭 가꾸기를 해보시는 분들의 경우라도 충분히 유기농 재배를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드린 부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서 3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들인데요. 우선 콩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완두콩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완두콩 3월 달에 보통 많이 심어주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2월 달에 충분히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중부 지역의 경우라도 그해 2월 달 날씨가 푹하다라고 한다면 6월 말에 충분히 이 완두콩을 심을 수 있으니까요. 날이 풀리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해 2월 말 날씨를 확인하신 이후에 땅이 녹아있다라고만 한다면 언제든 심을 수 있으니까요. 6월 말에 이 완두콩을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작물 바로 감자가 있는데요. 아마 완두콩보다 더 많은 텃밭에서 심어주는 작물 하게 되면 바로 이 감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 봄에 심는 대표 작물 한 가지만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도 감자일 것 같은데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3월 중순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심어주는 텃밭 작물이지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심기 전에 싹을 내서 심기 때문에 2월 말부터 씨감자를 구입하셔가지고 2주에서 3주 정도 싹을 내서 심어주면 참 좋거든요. 그러면 싹 출현도 빨라지고 그리고 수확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매 싹을 내지 않고 그대로 심어줬다고 한다면 올해는 상강채야 말 그대로 반그늘진 장소에서 싹을 내가지고 이 감자를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들을 이 시기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파와 상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배추와 브로콜리, 양배추와 양상추도 심어 재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배추를 정말 추천드려요. 배추하게 되면 병충해가 많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 텃밭 작물이죠. 그리고 보통은 김장배추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인데요. 이렇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준 김장배추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발생 확률이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벌레 피해가 상당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2월 말에서 3월 달에 배추를 텃밭에 심게 되면 벌레 걱정 없이 그리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병해도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농약 없이 이 배추를 재배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올해 꼭 이 봄 배추를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서 3월 달 하게 되면 아직 날씨가 추울 텐데 이 배추 모종을 구할 수는 있을까? 또는 배추 모종을 정식했다 하더라도 배추 모종이 냉해를 입어서 죽진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중순에 시장에 가보게 되면 배추 모종을 충분히 구입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배추 모종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추 모종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냉해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말 정도에 이 배추 모종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가을에 배추 모종을 심듯이 그대로 비닐 멀칭을 하고 이후 배추 모종을 심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2월 말에서 3월 초 이렇게 다른 텃밭보다 조금 빨리 이 배추 모종을 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배추 모종을 심고 이후에 배색 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비닐 멀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이 배추 모종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것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른 봄에도 배추를 심어 재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월 말 정도가 됐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과 함께 오히려 고온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처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때 심게 되면 언제쯤 수확을 진행하는지도 꼼꼼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봄이 오기 전 겨울밭에 해줘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4가지 부분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했다고 한다면 다른 텃밭보다 조금 더 빨리 텃밭에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텃밭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작물을 심어 재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올해 본격적으로 봄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은 작업들을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